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책 다섯수레입니다. 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8권 대마도 정발 17번째 이야기 검은 구름. 세종은 보위에 오르면서 중해에 교지를 내린 바 있었다. 전국의 효자, 절부, 의부, 순손이 있는 곳을 찾아 그 행적을 소상히 살펴서 아뢰도록 하라. 그것은 도덕과 윤리의 재건을 시도함이었다. 그와 같은 교지를 내린 지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제야 그 같은 교지에 준한 행적들이 속속 들어왔으니 그 수가 무려 수백 건에 이르렀다. 중신들은 즐거운 비명을 울렸다. 포상할 대상이 뜻밖으로 많았기 때문이었다. 허허허, 대충 매듭이 지어집니까? 좌의정 박은은 흡족한 마음으로 맹사성에게 물었다. 맹사성은 깊은 유형의 행적을 한쪽으로 모으면서 대답한다. 이 나라 조선을 일러 동방예의지국이라 한다질 않습니까? 정문을 세워 포상할 사람이 26이고 그보다 낮추어 포상할 사람이 15이니 모두가 41사람이에요. 놀랍구만. 효자 열부의 수가 거기에 이르렀다면 살기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엄히 선별하지만 않았다면 포상할 수가 기백은 될 것이라 믿어집니다. 묻는 박은도 대답하는 맹사성도 기쁘기 한량없었다. 민본을 으뜸으로 하는 젊은 세종의 성은에 대한 보답 같기도 한 백성들의 행적이었다. 자, 어서 가지고 편전으로 갑시다. 주상께서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빈청에 모여있던 중신들은 박은의 의향에 따라 편전으로 향했다. 이들로부터 백성들의 향작을 들은 세종도 용안에 가득 큰 기쁨을 담았다. 화기로운 기운이 넘쳐 흘러 편전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옛부터 어진 정사를 펴야만 백성들의 어짐이 일어나는 법인데 과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효자, 효부, 절부의 수가 수백에 이르렀다니 이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 경들은 읽은 행적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씩 말해보시오. 세종의 말이 끝나자 중신들은 차례차례 효자, 절부의 행적을 간략하게 아뢰기 시작했다. 대흥 땅에 이성만이라는 호장과 그의 동생 이순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해마다 봄, 가을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부모와 그 친구분들을 대접하며 잔치를 베풀어 부모의 마음을 한껏 즐겁게 해드렸다. 그러던 차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형 성만은 어머니 묘소를 지키고 동생 수는 아버지 묘소를 지키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형제가 한자리에 모어 한상에서 식사를 했다. 음식의 양이 모자라도 반드시 나누어 먹었다. 인동에 사는 김유는 바다의 수자리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 때에 그 어머니가 역병으로 앓아누웠다. 모든 아들들이 전염될까 두려워 다 피하였는데 마침 윤이 수자리에서 돌아와 오직 혼자 남아 간병을 하였고 그 어머니가 죽었을 때는 몸소 등에 업어 장사를 지냈다. 차례가 와서 번을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을 사서라도 대신 지키게 하여 3년 동안 무덤을 지켰다. 선산에 사는 선군 조을생의 아내 악가이는 병자년의 지아비가 외적의 포로가 되어 생사를 알지 못하자 주육과 냄새가 나는 나물을 먹지 않았다.
그 부모가 개가시키고자 했으나 눈물을 흘리며 따르지 않았다. 소복으로 8년 동안이나 근신하다가 남편 조울생이 살아 돌아오자 재결합하여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다. 서산에 사는 산호 막금의 아내 소사는 아내 24살의 지아버지가 죽음에 문사람이 다투어 데려가려 했지만 좋지 않고 수절하였다. 지금 나이 55살이다. 아름다운 정경이요. 모두들 이웃의 귀감이 아니겠소. 세종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냈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지는데도 효자와 절부의 행적들이 이와 같았으니 세종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흐뭇하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풍조는 계속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오. 그래야만 모든 백성들이 이 사례를 본받을 것이 아니겠소. 이성만, 이수, 김윤 등 26명에게는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케 하고 정권, 최보민 등 15사람에게는 그 행적을 요양해서 벼슬길을 열어주도록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곧 전궁 박방곡곡에 퍼져나갔다. 백성들의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컸다. 하늘이 내리신 주상이시다. 이제야말로 태평성대의 길이 열리는구나. 성군이 태어나셨다. 백성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세종을 찬양하고 그 은덕에 눈물을 뿌렸다. 이것은 대궐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궁과 내시들도 젊은 세종을 하늘같이 받들었다. 특히 대비가 더했다. 주상이 영명하여 성군의 자질을 타고났음을 익히 알고 있는 터이나 오늘과 같으리라 어찌 짐작이나 했으리 모두가 중전의 내조가 지극해서예요. 대비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중전 공비의 겸양도 아름다웠다. 과찬의 분부시옵니다. 모두가 상왕전하와 대비마마의 홍복이신 줄로 아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중전은 저 같은 주상을 성심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호호호. 주상의 선정이 있고 중전의 효성이 있어 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종의 일과에는 헛된 시간이 없었다. 대소 정사의 천제를 마치면 어김없이 경연으로 나아가 학덕 높은 중신들과 더불어 경사를 도냈다. 경연을 마치면 상간초옥으로 가서 책을 읽었고 때로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작곡도 했다. 원자 향과 둘째 아들 유가 문안을 들면 그들의 말동무가 되어지기도 하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시로왕이 당나라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전해지거든. 하지만 악사 우룩이 신라에 투항하면서 그 쓰임이 성해졌어. 줄은 12줄인데 명주실을 꼬아서 만들고 줄을 받치고 있는 것이 안족이라 하느니라.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원자 향이 연주를 청했다. 허허허 들어보겠느냐. 세종은 가야금을 무릎 위에 당겨놓고 현을 짚고 튕긴다. 세종의 희고 고운 손가락이 나비처럼 춤을 추면서 곱고 맑은 가락은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향과 유는 선녀들이 춤추며 논의는 환상에 빠지며 아버지 세종의 손놀림을 지켜본다. 상간초옥 밖에는 병결한과 맹사성이 와 있었다. 두 사람도 그 절묘한 가락에 넋을 잃고 선다. 천성이 막지 않으면 저러실 수 없어요. 언젠가 맹사성이 변계랭에게 했던 말이다. 이들은 세종의 연주가 끝나기를 기다려 전언을 드렸다. 세종은 가야금을 밀어놓으며 두 사람을 맞았다. 이에는 변계량이요 악은 맹사성이다. 그래서 세종은 이들 두 사람과 마주 앉는 것을 좋아했다. 버릴 말이 없는 담소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변계량이 입을 열었다. 전하, 지난번 분부하신 노래의 가사를 지었사옵니다.
얼마 전 세종은 변계령에게 백성들이 널리 본받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지으라고 명을 내린 바 있었다. 그것이 지금 변계령이 완성해 가지고 온 것이었다. 오, 그래요. 제목은 무엇이라 하시었소? 세종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변계령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자전지곡이라 하였사옵니다. 자전지곡이라. 허허허. 그것 참 아름다운 제목이구려. 어서 읽어보도록 하시오. 예. 변계량은 조심스레 자신이 지은 가사를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높고도 높을사 자신전은 푸른 산에 비쳐있고 오색 꽃구름은 옥난간에 자욱하네. 만년수를 빌어 받자 없는 술잔에는 황금빛 장명주가 찰랑찰랑 넘치네. 천안을 우러러 기리기리 받들고 천만년이 지나도록 즐기옵고저 그 없인 은혜를 온늘리 무사람에게 고루 비쳐 주시옵소서. 많으나 많은 복록 하늘로서 내리펴서 하늘로서 받은 복록으로 만년이나 장수하소서. 만년이요 천년토록 우리 조선 나라에 보존하옵소서. 조선의 어버이로서 개옵시고 만년 억만 군생은 모두 다 적자로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직 성수무강하사 천지와 더불어 장수하옵기를 바라옵니다. 자전지곡 1장의 전문이다. 자전지곡은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세종에게 혼수하는 시요, 2장은 경경하는 내용의 노래이다. 3장은 군신의 의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1장만 소개했다. 변기량이 가사를 읽어가는 동안 세종은 가야금 현을 튕기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취해진 행동이었다. 이를테면 즉흥곡이었다. 당시 백성들은 만전층과 같은 저속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세종은 그와 같은 저속한 노래를 버리게 하고 변계령이 지은 자전지곡과 같은 노래를 친히 작곡하여 퍼지게 하기도 했다. 꽃이 지면 여름이 오는 것, 대비는 병석에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맞았다. 확실한 병명을 모르는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던 것이 이젠 뵙기조차 안타까우리만치 수척한 모습이었다. 상왕 태종이 대비전으로 들어 문병하던 날 대비는 한 가지 소청이 있으니 거두어달라고 했다.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낙천청으로 나아가 강바람을 쏘이고 싶사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낙천청은 한강가 황대산 언덕에 있었다. 태종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나로서야 만류드릴 일이 아니나 주상이 어찌 생각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환우중에 계신 대비를 골밖에까지 거둥하게 하는지 그 점은 심려 마시옵소서. 중전에게 당부를 해두었사옵니다. 효성지극한 주상이신데 거역이야 하겠습니까? 허허허, 주상의 허락이 계시면 다녀오세요. 풍치가 아주 좋은 절기가 아닙니까? 고맙사옵니다, 전하. 대비는 낙천척으로 거둥했다. 싱그러운 절기였다. 녹음 속으로 혹은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 이백의 하일산 중도 그런 마음을 노래한 절구가 아니던가. 배구선을 붙이기도 귀찮다네. 숲속에 들어가 벌거숭이 될거나 건을 벗어 석벽에 걸고 머리에 솔바람이나 떼잡구나. 대비의 골박거동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절기야 대궐에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찌 강가에 비기랴. 날아오르는 듯한 들뜸이었다. 어찌 이리도 좋을꼬. 별천지가 아닌가. 배종하던 이상궁이 가까이에 다가서며 대답한다. 그러하옵니다, 대비마마. 진작에 나와볼 것을 그랬나 보이. 마른 나무에 생기가 돈다더니 정녕 나를 두고 하는 소리야. 마마의 심기가 개이시오니 쇳내도 기쁘옵니다. 호호호, 저길 봐. 종달새가 날아오르지 않는가. 대비는 어린아이같이 좋아했다. 어가가 잠시 머물러 숨을 돌릴 때는
신이 강둑을 거닐며 싱그러운 강바람을 가슴속 가득히 들이마시곤 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에는 피안의 정경이 아름답게 떠있기도 했다. 몹시 몸이 나아지거든 강을 건너 광주 땅에도 가보세나. 거기에 양령이 있을 게 아닌가. 그러하옵니다 마마. 나오길 잘했어. 대비에게 있어서 낙천청의 거동은 비극의 거동이었다. 다시 살아난 듯한 기쁨도 환희의 기쁨도 잠시뿐. 그녀는 낙천청에서 난치의 병을 얻게 된다. 점심때가 지나자 대비는 선뜻선뜻한 오한을 느꼈다. 전신을 가늠할 수 없이 떨려왔다. 이불을 3겹, 4겹으로 덮었는데도 이불이 흔들릴 만치 떤다. 그리고 얼마 후 떨림이 멈추면 신절이 올라 불덩이 같았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그 다음 날은 멀쩡했다. 학질이었다. 하루 건너 열이 온다 하여 기재열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병명은 썩 후에 붙여졌다. 지금 보면 말라리아가 분명하지만 당시로서는 난치 중에 난치병이었다. 학질이라니. 대비가 학질을 얻었다니. 세종의 내외에는 전가를 받은 태종은 마음이 창백해졌다. 지엄이와의 사별을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이었다. 아바마마 소자가 낙천청으로 나아가 어바마마의 간병을 임할까 하옵니다. 세종의 추청은 간절했다. 주상의 효성은 내가 알고 있으나 주상이 대궐을 비운다면 정사는 어찌하고요. 아바마마 어마마마의 간병을 지성으로 한다면 천지 신병의 돌보심이 계실 것이옵니다.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태종은 묵묵부답이었다. 참으로 허락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세종의 효성으로 미루어 본다면 자신의 옥체를 돌보지 아니하고 대비의 간병에 몰두하지를 않겠는가. 세종의 곁에 있던 중전 공비가 간곡히 고했다. 상황 전하, 마땅히 주상 전하께서 납시어야 하실 것으로 아옵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태종은 무겁게 입을 연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되 오래 지체되면 아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사옵니다. 세종은 서둘러 떠났다. 어가의 속도로서는 빠른 편이었는데도 세종은 초조해했다. 왜 이리 더디느냐? 좀 더 빨리 갈 수 없겠느냐? 어가는 속도를 더했다. 세종이 낙천척에 당도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강물에 빗긴 석양이 아름답기만 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대비의 모습은 참혹했다. 입술은 온통 부르터 있었고 생기가 없었다. 주상, 대비는 세종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어마마마, 심기를 편안히 하시옵소서. 소자 어마마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고맙소 주상. 학질에는 영약이 없음을 세종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는 더욱 없었다. 전의가 아닌 사가의 명의들을 불러들였다. 옛부터 전해져오는 민가의 비방이라고도 알고 싶었다. 세종의 하문에 나이든 의원이 그들의 비방을 고했다. 사가에 전해 내려오는 비방으로 학질에는 2가지 처방이 있사옵니다. 하나는 양의 탕이 시호에 새 돈을 넣어서 쉬는 날을 2첩을 먹고 병이 발작하는 날 공복에 1첩을 먹으면 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실 6개를 바부에 쪄서 49개의 환약으로 만들어 발작하는 날 해돋이 전에 매실차를 다리고 7개씩 7번을 삼키면 되는 것으로 아옵니다. 하오나가 뭐냐? 이 처방들은 모두 초기에 사용해야 하며 심신이 쇠약해진 사람에게는 주요하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소인이 사진한 바로는 지금 대비매마의 심신은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사옵니다. 이 처방이 신요할지 어떨지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사옵니다. 알겠노라. 심신을 다하여 약을 치도록 하라. 세종의 효성은 눈물겨웠다. 명의들이 지어올리는 약을 그들이 정해준 시각에 따라 친히 대비에게 수발했다. 병세가 잠잠해 있는 하루 쉬는 날이 지나면 다음 날은 새벽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괜찮을 것이옵니다. 심려 마시옵소서 마마마.
주상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계신데 오늘은 괜찮을 것이다. 병을 고치는 일은 마음이 첫째요 섭생이 둘째 없고 약은 마지막이라 했사옵니다. 대비는 한결 홀가분해졌다. 세종을 비롯하여 효령대군 그리고 또 많은 상국 라인들은 오늘 하루해를 무사히 넘겨주기를 하늘에 기구하며 대비를 지켜보고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자 대비는 하품을 하면서 오한에 떨기 시작했다. 어마마마 심려하지 마시오소서 이번이 마지막이옵니다. 주상 왜 이리 떨리는지 이불을 세종은 겹겹이 이불을 모우에게 덮어드린다. 대비는 못 견뎌야 했다. 밤이 되어서야 대비는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미음을 들었다. 그나마도 세종의 청함이 없다면 입에 대지도 않을 대비였다. 그 같은 사정이라 세종은 환공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전응이 상왕 태종의 전원을 받들고 낙찬청으로 달려왔다. 상왕 전하께서는 대비마마를 피접하라 하시옵니다. 아래옵기 왕성하오나 영약이 듣지 않으면 피접하는 방도밖에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피접은 앓고 있는 환자의 거처를 옮겨가는 것이다. 왕실이나 사대부가에서는 금과 억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었다.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형님? 세종은 효령대군에게 물었다. 당연히 해야 할 방법입니다. 더구나 아버마마의 분부가 계셨다면 서둘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종은 난감해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우를 옮겨가는 일조차 송구스럽기 때문이었다. 개경사로 옮기심이 어떨까 합니다만 효령은 조심스럽게 주청했다. 불교에 심취하고 있는 효령대군이다. 사찰을 천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유서도 기꺼니와 주변 경관도 아름답습니다. 불공도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효령대군이 말하는 개경사는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감암산 남쪽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절이다. 태종 8년 1408년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자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태조의 능치민 건원능 곁에 지은 것이며 태종 12년에 경주 백률사에 있는 단당 환음상을 옮겨놓기도 했었다. 그리로 피접을 하시지요. 할아버님 태조대왕의 능침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날이 밝는 대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실 게 뭐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곳인데요. 기왕이 피접하려면 서두르는 게 좋아요. 일단 다녀온 후에 정하겠습니다. 세종의 성품은 치밀했다. 자신이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곳에 모우를 매실 수 없다는 세종의 효심이기도 했다. 날이 밝자 세종은 말을 달려 개경사로 갔다. 절은 크지 않았어도 주변의 경관은 아름다웠다. 세종은 경내를 둘러보고 난 다음 주지를 불렀다. 대비마마께서 피병하실 방을 하나 비워주셨으면 하오. 그렇게 협소한 곳에 주지는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누구에게도 대비매마의 피병이 있음을 발설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절은 평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평온해야 할 것이요 아시겠소이까? 명심하겠사옵니다. 세종은 서둘러 낙천청으로 돌아왔다. 대비는 효령대군으로부터 피접에 관한 말을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피접을 가기로 했다고요? 예, 아바마마의 분부가 계셨사옵니다. 개경사에는 효령을 보내든지 환관을 보내시지 않으시고요. 어마마마께서 계실 곳이옵니다. 소자가 거처하실 곳을 치워놓고 왔사옵니다. 대비는 흥건히 귀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아무리 극전한 효성이기로서 있어도 이럴 수가 있는가. 피접처가 개경사로 정해졌으면 그만 환궁하세요. 여기 일은 효령에게 맡기시고요. 그러시지요. 정부가 밀려 있을 것입니다. 대궐에는 아바마마께서 계시었고 또한 중신들이 있음이옵니다. 어마마마는 소자가 모실 것이옵니다.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주상 양령을 불러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매시하지요. 그 또한 심려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세종은 대비의 거동을 명했다. 낙천청을 떠난 대비의 행렬은 양주 땅 개경사로 향했다. 이날이 6월 6일이었다. 세종의 부액을 받으며
개경사의 경내로 들어서는 대비의 모습은 한결 밝아 보였다. 독경 소리는 향내음에 섞여 은은했고 풍경의 맑은 울림이 대비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모양이었다. 오길 잘했어요, 주상. 마음에 드시옵니까? 마음에 들다마다요. 강가에 있다가 산으로 왔으니 내가 학질 덕에 호강을 하는가 봅니다. 대비의 얼굴에는 웃음까지 돌았다. 개경사의 밤은 적막했다. 솔바람 소리가 지나가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독경 소리와 풍경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심산유곡에 들어와 있음이나 진배가 없었다. 대비마마 양녕대군께서 드셔 계시옵니다. 나를 대비는 넘치는 반가움으로 몸을 일으키고자 했다. 효령대군이 대비를 부액하여 일어나 앉게 했다. 양녕대군이 들어와 예를 올리고 앉으면서 물기 어린 음성으로 문안을 드린다. 어마마마 학질이라고요. 대체 어찌된 영문이옵니까? 영문이란 게 무에 있는가? 남들도 앓는 병인 것을 심려 마시옵소서. 어마마마 좋은 약재가 있다고 있고 명의들이 있음이옵니다. 학질이라는 게야 천지신명의 보살핌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어디 씨 나을 병이라든가 당치 않으시옵니다. 신기를 편안히 하시고 섭생을 잘하시면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호호호, 주상도 늘 그런 말로 날 의로하고 있다네. 양룡은 그제서야 주상의 생각이 난 모양이었다. 주상은 다녀가셨습니까? 다녀간 게 다 뭐야? 이 거처도 주상이 친히 마련해 주셨고 낙천청에서 여기에 이르는 동안 줄곧 함께 계시는 걸. 대비는 고맙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주상임을 내세우고 있음이었다. 양령은 효령에게 묻는다. 주상은 어디 계시느냐? 약사전에 드시어 계시옵니다. 약사전 종이를 불공만 드리고 계신다는 게야. 대비가 부연했다. 세종은 모의의 곁에서 온갖 잔심부름을 친히 다 하고 나면 약사전으로 들었다. 친히 향을 사르고 합장하여 모의의 쾌차함을 비는 것이었다.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미동도 하지 않을 만치 진지한 모습이었다. 양녕대군이 약사전으로 세종을 찾은 것은 새벽녘이었다. 지난해에는 어른과 굴비를 하사해 주셨는데 죄인된 처지라 고맙다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치 않아요, 형님.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양령은 세종의 우위에 감격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뭄으로 인한 주상의 심기가 어지러운데 어마마마의 환우까지 계시니 망극함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모두가 저에게 덕이 없음입니다. 세종의 얼굴은 송구하고 망극함으로 가득해 있었다. 양령은 그런 세종을 도와주고 싶었다. 주상 날이 밝거든 환공을 하세요. 여기는 효령이 있고 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어마마마의 환우에 차도가 없는데 어찌 환공을 하겠습니까? 주상에게는 하실 일이 태산 같지 않습니까? 효령과 신이 어마마마를 지성으로 매시겠으니 여기 일은 심려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형님. 하나 저도 여기에 남아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양령으로서는 더 이상 권유할 수가 없었다. 세종의 기도와 간병이 눈물이 여리만치 지극했는데도 대비의 학질은 차도가 없었다. 중전 공비가 태종의 부름을 받은 것은 대비가 개경사로 옮긴 지 16세 되는 날이었다. 공비가 상왕전으로 들었을 때 영의정 유정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중전 방금 영상과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내가 개경사에 다녀와야겠어요. 상황전하 너무 심려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아시옵니다. 아옵니다. 개경사에는 주상전하께서 계시옵니다. 그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주상의 효성은 천하가 다 아는데 대비의 곁에서 철회를 하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앓는 대비는 고사하고 성한 주상이 득병할까 걱정이 됩니다. 망극합니다. 내가 그리로 나가면 고란이 비게 됩니다. 조정일은 영상에게 당부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내명부의 일은 중전히 살펴주셔야지요. 예, 주상은 공검한 분입니다. 주상의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세요.
명심하겠사옵니다. 범마마 영상께서도요. 예, 태종은 수강궁을 떠나 개경사로 향했다. 어가를 쓰지 않고 말을 달렸다. 태종을 호종하는 사람들은 근시군관 10여기에 불과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